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20기 함께 읽은 책이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오베라는 남자. 제목은 되게 익숙하셨을 테고요. 책을 안 읽었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인기 있었던 책이고, 저희 오늘 모임 처음 시작할 때 엘담님께서 이게 자기가 산 중고책이 60쇄였다고. 60쇄면 정말 상당한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50만 부 기념으로 다시 리커버돼서 나온 특별판이 지금 이 표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리고 인기 있는 책들은 표지가 여러 버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베크만이란 작가가 쓴 책이고요. 영화화가 스웨덴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됐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영화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목이 오베가 아니고요. 오토라는 남자라고 됐어요. 톰 행크스 주연이죠. 그거는 영화는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야기만 잠깐 나누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혹시 책 다 읽으셨나요? 네. 네. 자, 책 소개하는 페이지에 있는 것만 잠깐 나눠볼게요. 전 세계 800만 부가 판매됐고요. 요즘은 사실 책을 빌려서도 많이 보고, 뭐 PDF로도 보고, 온라인 설명해주는 오디오북으로도 보고 하기 때문에 책 판매 부수가 이렇게 높은 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인기가 있었고, 뉴욕타임즈가 93주 연속이면 1년 반 이상이에요. 정말 인기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톰 행크스의 오토라는 남자로 개봉했고요. 그 전에 2015년인가에 그 미국에서 아니 스웨덴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이 아이유가 선택한 그 책이라고 네, 유명인 이름을 빌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전 세계 46개국 판권 계약을 했대요. 우리가 아는 인기 있는 책들이 10개국 넘어가면 되게 인기 있는 책이거든요. 46개국이나 되었고 2015, 16년 고본고 올해의 책 쭉 됐었고 스웨덴에서만 91만 부가 판매됐거든요.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이 본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인데 어른만 따지면 사실 되게 많은 수가 본 거예요. 빌려보기도 했을 테니까. 정말 인기 있었던 책이고요. 이 작가 이름이 프레드릭 베크만인데 이 사람의 도서는 전 세계 판매 부수가 2천만 부인데 지금 더 넘었을 겁니다.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대. 2016 삼성전자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이거 보다가 놀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의 책으로 많이 팔렸고, 그러니까 많이 꼽혔고, 많이 팔리기도 했고, 많이 읽힌 그런 책입니다. 자, 요거 인생 최악의 순간 최고의 이웃을 만나다. 자, 대부분 다 읽고 오셨기 때문에 내용에 뭐 스포일링 걱정은 없지만 여기 출판사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줄거리랑 맞다 이렇게 느껴보시면 돼요. 40년 동안 한 집에 살고 같은 일과를 보내고 한 세기의 3분의 1을 한 세기니까 100년의 3분의 33년이죠. 한 직장에서 일한 59세 남자 오배. 그는 새벽마다 동네 시찰을 나선다. 누가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진 않았는지, 자전거 보관소 문은 잘 잠겨 있는지, 자동차 진입 금지 구역을 나다니는 차는 없는지, 조금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 그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이다. 튼튼한 고리와 밧줄도 준비해 두었다. 그런데 어떤 성가신 가족이 이사를 와서 그를 방해한다. 사다리도 못하는 멍청한 남자와 만삭의 임신부, 되바라진 꼬맹이들까지. 왜 조용히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하게 놔두질 않는 거냐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책을 다 읽으시니까 최악의 순간이 뭔지 아시겠죠? 최악의 순간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베에게는 그렇게 최악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정성스럽게 죽음을 준비하거든요. 타인에게 이제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이 책을 보니까 청소가 하고 싶더라고요. 모든 서랍장을 다 정리를 하고 카페트까지 다 정리하고 설거지감이 없고 이제 공과금 같은 게 밀려있지 않도록 다 확인을 하고 돈을 다 내고 난 이후로 전기를 최소로 쓰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엔 최악의 순간이지만 그 최고의 이웃, 시끌벅적한 최고의 이웃이 오면서 좀 사회화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 고양이겠죠. 고양이를 부탁한다고 나오잖아요. 자, 한국에서 50만 부가 넘게 팔렸기 때문에 독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가 왔어요. 친애하는 한국 독자들에게 이 책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른 인간과 공존한다는 것이 지독히도 힘든 일임을, 하지만 그들 없이 살아가기란 참으로 버겁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세요. 프레드릭 베크만. 여기 사브가 있어요. 사브가 SAAB라는 스펠링을 쓰거든요. 사브 자동차 브랜드예요. 한국어 책에 사브라고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사브라고 하는데 되게 음,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진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요. 제가 이 차를 아는 이유는 저의 예전 친구 중에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모든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들에 대한 어, 격리를 많이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사브는 안전의 대명사예요. 안전의 대명사가 또 있죠. 볼보. 그 두 대가 안전의 대명사들이고 사실 BMW는 드라이빙의 재미를 추구하는 차예요. 통통 음, 튀는 느낌을 줘요, 상대적으로. 벤츠는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차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브랜드들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포르쉐는 당연히 그 스포츠카의 그 맛을 즐기는 거죠. 제 지인 중에 포르쉐에 근무하다가 온 지인이 있는데, 포르쉐에서 연구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현대차를 탑니다. 현대차. 현대차, 최신형 현대차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제가 작년에 차를 바꿨으니까, 어, 터널에 들어가면 앞에 터널이 있다 감지를 한 다음에 터널이 있으니까 창문을 올릴게 자동으로 올려주거든요. 열려 있으면. 물론 터널을 지나고 나면 다시 내려주진 않아요. 근데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특허에 있는데 포르쉐는 뭘 하냐면 터널에 들어가면 그 우와 하는 그 배기음이 엄청 잘 들리잖아요. 울리니까 그 배기음이 제일 잘 들리는 정도 창문을 내려주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음,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싶은데 포르쉐는 그런 가치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나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가 있어서 저는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요 책에 사브가 나와서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브라는 게 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친한 친구, 치매에 걸렸지만 친한 친구가 볼보를 산 놈이라고 계속 욕을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나는 사브를 탄다.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베라는 남자의 이 책에 그 독자들이 남긴 찬사, 지금 내 곁엔 누가 있는지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개인이란 이런 것이구나. 명불허전 인생책.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공감하십니까? 소설 역사상 최고의 까칠남이 왔다. 아까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멜담님이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까칠한 남자 매력 있다고. 네, 까칠한 남자죠. 저는 좋았어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오베란 남자 하면 요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북 커버 일러스트도 유명 작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로 디자인이 돼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책 표지가 인기 있는 책들은 국내도 여러 판본이 있지만 해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로 지금 만들었는데 이미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온 한국 요 표지가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이 오베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영화는 두 가지로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A Man Called Ove라고 나왔고요. 이 영화는 이 스웨덴어로 해요. 요 영화, 톰 행크스의 영화는 A Man Called Otto입니다. 설정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그 친구를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환자 보호를 그 부인이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데려갈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오토라는 남자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설정이 좀 다른데, 미국식 그 완전 자본주의 느낌이랑, 스웨덴은 약간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사회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달라요. 네. 둘 다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가 이제 바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가 최근에 봐서 이 이미지가 오베라고 저희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오토라는 남자라고 기억하지 않고 오베라는 남자라고 부르시는 분들 많아요. 헷갈리니까. 네. 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사람이 까칠한 매력남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워할 수 없는 반전 매력 이웃이 온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작가 너무 매력 있죠. 작가의 유머를 좋아하시면 작가의 다른 책들을 봐도 좋습니다. 근데 이 작가의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약간 느낌이 저 필체하며 비슷하게 하잖아요. 요것도 출판사가 달라도 이걸 맞추는 유행이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인기 있는 작가들은 이 책을 보면, 이 작가 책인가 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 재미있는데, 소설이 혹시 재미있으셨다면, 저는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작가의 책은 길이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좀 길이 있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도 같이 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아이들도 저희 아이가 곧 이제 중학생이고, 그리고 부원장님 중학생 아이가 있긴 한데,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책들 중에 좀 따스하고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책들을 리스트업 하시면 두고두고 아마 되게 좋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뒤에 몇 장 더 있습니다. 사브는 SAAB를 씁니다. 사실은 S 쓰고 A는 소문자로 AAB를 많이 써요. 스웨덴의 독특하고 개성 강한 자동차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 회사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도 좋긴 좋은데 그 항공기 하면 그 복잡한 막 계기판 쫙, 뭐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 기장 있는 칵핏에 들어가면. 그런 이미지를 결탁을 해서 오베 같이 이제 실용성과 기술을 중요시 여기는 남자들의 로망인 차였었어요. 예전에.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모르냐? 브랜드가 팔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성, 기술력, 실용성을 강조한 이미지가 강했던 차였습니다. 안전성의 아이콘이라 터보 엔진과 안전 설계로 유명해서 마니아층이 엄청 두터웠어요. 지금은 모르죠. 항공기 DNA가 있어요. 조종석 같은 대시보드 디자인, 터보 기술을 민간차에 적극 적용해서 엄청 퀄리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했어요. GM이 2000년대 인수를 했거든요. 했다가 GM 자체가 경영난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2011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이 사브 900 터보란 차가 있었는데 터보차 대중화의 상징이 되었었고 한국에서는 제가 사브 96라고 사브 96 이렇게 쓴 차가 있었거든요. 9는 밑으로 6은 위로. 그 차가 그나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였던 사브 차였어요. 그것도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사브 99라고 부르는데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혁신적인 평가를 받았던 차이고 지금은 없지요. 현재는 NEBS가 정비화를 시도했는데 브랜드는 사실 역사적으로 사라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게 당연한데 차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검색해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일관성 있게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저는 이걸 이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베가 사브에 엄청 집착하면서 얘기할 때 혼자 너무 만족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저는 인상적인 문장을 한 5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거실 바닥에는 오배의 유용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게 그들이 이 집안의 물건을 분류하는 방식이었다. 오배의 부인이 샀던 것은 모두 사랑스러운 혹은 가정적인 것들이다. 오배가 산 물건은 모두 유용한 것들이다. 기능이 있는 물건. 오배의 성격을 정말 잘 나타내 줍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문장 이거였어요. 아까 그 소개 영상에 나왔죠. 이미지로. 사람들은 오베가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색깔이었다. 그녀는 오베가 볼 수 있는 색깔의 전부였다. 자,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구식이 되어버리는 곳이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제대로 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나라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범속함을 거리낌 없이 찬양이 됐다. 여기서 범속함,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들은 찾아보시면 좋아요. 평범하고 속되다. 그래서 평범한 것이 사실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 평범하고 튀지 않네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베가 사실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왜 저렇게 규칙적이야? 왜 저렇게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돼?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좀 유도리 있게 이런 느낌이 주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 다 똑같지 않아도 되고 난 나만의 기준으로, 넌 너만의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참 와닿았어요. 소냐에게 갈 때만 말을 더 다정하게 약간 핑계를 대면서 푸념 어린 얘기들을 해요. 그 소녀에게 가는 게 무덤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저놈을 다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다친 채였다고 고양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소녀에게 덧붙였다. 묘석과 고양이 모두 그의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오베가 잠시 자기 신발을 바라보았다. 신음소리를 냈다.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묘석에서 눈을 더 털어냈다. 조심스레 그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보고 싶어. 그가 속삭였다. 오베의 눈가가 살짝 반짝였다. 정말 문학적인 표현이죠. 살짝 눈물이 그렁그렁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자, 요거를 영화에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보고 싶어. 이게 스웨덴 영화거든요. 이 장면들이 오버랩돼요. 저는 이 영화도 보고 소설 읽고 영화도 두 개를 보고 옛날에 봤지만 그러고 나서 이 소설을 오랜만에 읽었기 때문에 이걸 보는데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약간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었다가 가서 이제 보고 싶다 고백하는 응. 그리고 영화가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두 편 다. 자, 저는 이런 문장들을 꼽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꼽았는지 공유를 닫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브차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그 전에? 네, 계시죠? 네. 사브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요즘 이제 볼보가 안전함의 대명사로 바뀌었다가 그 볼보가 요즘 많이 나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중국 생산을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신뢰를 잃었거든요. 네. 다시 애를 쓰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책 읽으면서 나 이 유머 코드 너무 좋았습니다. 있으신가요? 혹은 이 책 읽으면서 의외로 너무 괜찮았다. 이 책이 상당히 생각보다 긴 장편이에요. 어떠셨어요? 우리 뒤에 들어오신 분들도 다 읽으셨나요? 윤설범님? 네. 우리 지영님도 다 읽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혹시 정말 기대 없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재밌었나요? 그 전에 읽으셨던 분 있어요? 좀, 아, 예전에 읽으셨죠, 예전에. 네. 네. 우리, 우리 윤설범님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음, 전 이게 재밌다고는 했는데 그냥 재밌겠구나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네. 너무 계속 웃겨가지고 소리내서 막 웃으니까 네. 이제 애가 옆에서 뭐가 그렇게 재밌어? 자기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계속 소리내면서 저도 막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유머 코드가 있죠. 저는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배불뚝이하고, 뭐, 어디 아픈 사람한테 내가 부축을 받아야 되다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고, 카세트 테이프 대감기밖에 못하는 놈이라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카세트 테이프 대감기를 해본 사람만 이거 감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 더 재미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영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을 늦게 주문해가지고 네. 오늘 겨우 다 읽긴 아, 했거든요. 네네. 네, 오늘 다 읽긴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조금 이 책을 읽으면 다른 책들은 좀 잘 읽히는 편이었는데 저는 다른 네. 분들에 비해서 재미를 좀 덜 느꼈어요, 솔직히. 아, 왜냐면 네네. 급하게 읽기도 네. 했었고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유머 코드가 저는 이걸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야 조금 이해가 되긴 아, 아, 했었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왜냐면 네. 또 차도 모르겠는데 왜 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예, 네, 집착을 하지 약간 그 부분에 조금 이해도 안 되는 네, 부분이 좀 있긴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이해가 되긴 했었어요. 끝으로 갈수록. 네. 네, 네, 저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죠? 네, 아직 못 봤어요. 네.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 말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유튜브에 치면은 한 3, 40분 분량으로 영화를 설명해주는 영상들도 요즘 많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제 더 재미가 배가 될 거예요. 네. 아, 네네. 네. 저희 신혜님 어떠셨습니까? 음,
예전에 재밌게 봤는데, 한 번 더 봤는데, 좀, 그때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애기 없을 때 읽었는데, 다시 보니까 또 다르게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았던 거는 그 오베의 어린 시절이랑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도 오베라는 사람을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성격이, 생각이 이런 식으로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그 부분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소니아랑 오베의 부부 관계가 되게 흥미로워서 항상 그 소니아가 나오는 부분이 소니아가 오베한테 아무도 안 볼 때 당신의 내면은 항상 춤을 추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끝까지도 좀 그럴까? 잘 모르겠다 싶긴 한데 네, 그 둘의 사랑에 빠진 얘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정말 금슬이 좋았던 거잖아요. 평생토록 음, 외로운 사람이 아니지 않았나. 음. 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베가 묘석에 가서 평소랑 다른 말투를 구사하잖아요. 그래서 소냐가 살아있었을 때는 정말 그 내면의 춤을 추는 느낌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애교를 부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투정을 부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랬어요. 그리고 소니아가 이제 선생님이었을 때 거의 모두가 기피하는 학교에 사진에서 가서 아이들에게 셰익스피어를 읽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그 그냥 진짜 동네 그냥 청년인 것 같은 애가 와가지고 여기가 그 선생님 집이냐고 하면서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오베가 마음의 위안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소소한 장면들이 계속 읽다 보면 떠오르거든요. 정말 따스한 사람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강진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람보김님, 보람님 어떠셨어요? 혹시 보람님 아이가 보고 싶다 안 했나요, 동규가? 아, 제가 계속 웃으니까, 너가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이제 추천해 주려고요. 아, 네. 저는 네. 초등학교 고학년 읽어도 되는 책이라고 보거든요.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이 고양이 때문에 좀, 잠깐만, 타이. 약간 고양이 살리려고 그 네. 가채중의 젊은이가 티셔츠를 벗었다 이 장면에 막 뭐 이게 뭐 어쩌자는 이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막 이렇게 오베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데 여기서 정말 빵 터져가지고 혼자 정말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아까 240쪽에 그 묘석에서 했을 때 고양이가 자기 머리를 그의 손바닥에 부드럽게 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랬는데 이게 그 고양이들이 위로를 할 때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네. 이런 걸 느껴서 되게 공감이 되었어요. 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 이웃에 있는 젊은 남자 그 과체중 이름이 지미인가요? 지미. 네. 그 지미의 옛날 어렸을 때 이야기도 음, 스쳐 음. 지나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사실 드러나요. 지켜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되게 영화 그 소설의 그 구조를 너무 잘 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알고 보면 해피엔딩밖에 없어요. 이 여기에. 네. 또 우리 뒤에 들어서 경진님 다 읽으셨습니까? 네.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장면이 뭐 과거에서 시작했다가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조금 따라가기 힘들어서 좀 덮어두고 있다가 거의 이틀 동안 다 읽었거든요. 네. 진짜 일단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 처음에는 제가 이북으로 보기 시작했다가, 이제 도서관 책이 그게 돼가지고 받으러 가서 이제 완료를 했는데, 이북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줄칠 수 있으니까, 표시했던 진짜 막 계속 킥킥거리게 되는 그 재밌는 문장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언제 한번 써먹어야지 했던 그런 것들 중에, 네. 이거 급하게 찾느라고 잘 모르겠는데, 네. 잠시만요. 네네. 그, 이거 되게 처음 부분이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네. 펼쳐놨다가,
어, 아이고. 후진 하는 거의 첫 장면 네. 트레일러 거기에서 팔이 없는 놈이 백내장에 걸려서도 너보다는 후진 잘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오배 생각나게 톡톡 내뱉는 그런 문장들이 진짜 작가가 너무 재밌고 위트가 넘친다 생각이 됐고 또 바로 그 뒤에 당신 같은 사람은 카세트 플레이어도 대감기 하면 안 돼. 네, 이러면서 맞아요. 후진 막 이런 게 네. 나오고 또 어떤 장면이었는지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게 어, 지구의 산소만 축내는 뭐 그런 너는 할 줄 아는 거라면 지구의 산소만 축내는 뭐 머저리들 약간 이렇게 까는 게 진짜 천재적인 표현이 아닌가. 어, 그런 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았고 또 이게 중간중간 뭉클함을 이끌어내는 네. 게 오베가 젊었을 때였나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가게 되는 장면이 음, 있었잖아요.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거칠고, 다정하지 않게 하지만 알고 보면 막 하나씩 오베한테 다 가르쳐 주고 있는. 음, 그러다가 이제 나갈 때쯤 막 새 공구 상자 막 음. 선물 주는데도 말이 예쁘지는 않아요. 네. 그냥, 이거 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또 인간사의 모습에서 좀 또 따뜻한 모습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하나 이제 책으로 와서 제가 한번 꼽쳐둔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오베라는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어, 어디였지? 뭐, 남자가 되는 것을 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 이러면서 쭉쭉쭉쭉 막 나와. 이때였을지도 모른다, 이때였을지도 모른다, 이때였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제 오베한테는 그게 이제 소냐를 지켜야 되는 만났던 그 순간이 이제 내가 남자로서 이런 남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쫙 되게 긴박하게 막 음, 해주는 그런 문구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 오베가 소냐를 처음 만날 때쯤에 그 데이트하러 가냐고 하면서 그 집주인 할머니가 꽃 들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 소소한 인물들이 다 너무 따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아까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독자들의 이야기 중에 관계 속에서의 인간의 성장이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읽으신 멜담님은 혹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저는, 저는 조금 이제 유머 코드보다는 그냥 그 남자 인물에 되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남자의 그 까칠한 면과 이제 그런 게 이해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냐가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 이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부쩍 성가시게 했다. 하지만 소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상은 투덜대지 않았다. 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인 우리 남편들에게 그냥 투덜대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그런 편이에요. 투덜대진 않는데, 근데 이제 받아들이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거를 하는 게 더 옳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이 남자의 이런 까칠한 면과 근데 제일 마지막 에필로그 쪽에 보면 그냥 어, 이 오베를 엄청 사랑하는 글로 써져 있어서 저는 그쪽 에필로그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들 만족하셔서 고른 사람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책 고를 때, 사실 독서력이라는 게, 우리 다 같이 책을 엄청 즐기는 사람들은 아니지. 독서 모임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만한 책을 고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잘 고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 책 갖고 계시면 마지막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에 그녀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오베와 소냐의 집을 보여줬다. 여자는 임신한 상태였다. 방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자기 아이가 미래에 갖게 될 추억이 바닥에 펼쳐지는 걸 상상하는 사람의 눈이 반짝이듯. 그녀의 남편은 집이 덜 만족스러운 게 분명했다. 목수용 바지를 입고 있고 돌아다니는 동안 몰딩들을 미심쩍다는 듯 발로 차면서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다. 파르바네는 그래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아내의 눈을 보며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젊은 남자가 부르퉁한 목소리로 광고에 나온 그 차고에 대해 묻자 파르바네는 그를 유심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몸이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차를 모는지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처음으로 몸을 곧게 펴더니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미소를 지으며 오로지 딱 한 단어만이 안겨줄 수 있는 불효불굴의 자존심을 담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싸구요. 정말 또 다른 오베가 나타난 거예요. 또 다른 오베가 또 다른 소녀랑 같이 이 집에 온 거예요. 이번에는 임신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이 집에서 사실 이 집의 아픔이라고는 이들이 꿈꿨던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장면이 사고를 나면서 오베가 모든 주방을 다 고쳤잖아요. 다시 임신한 부부가 와서 다시 상상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돌아다닐 것들을. 그래서 그 집에 하나 없었던 것을 채워주는 상상을 하며 책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마지막이 보면서 그래서 제가 사브를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사브를 아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데 사브가 뭔지 모르면 사브 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사브 슬라이드를 한 장 넣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매우 좋았어요, 사실은. 네. 마지막에 막 돈 남은 거 나눠주라고, 소냐 기금. 그래서 그 파르바네한테 돈 주라고 다 애들 나눠주고 하라고 하는데 파르바네가 그걸 또 허투루 안 쓰잖아요. 그럼 그것도 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사람 너무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자, 우리 지금 안느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계십니까? 안느님 지금 일본 계시거든요. 여행 갔어요. 아까 들어오셨는데 애들이 아직 안 자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자리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